안녕하십니까. 사회복지사 현입니다. 어, 오늘은 퇴사를 결심할 때 라는 제목으로 한번 공유하고자 합니다. 연초부터 퇴사 얘기를 해서 좀 약간 불편할 수 있는데요.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은 만남과 이별인 거죠. 그래서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누구나 다 한 번 정도는 생각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한번 그냥 같이 공유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. 자, 그러면 우선은 한번 요즘에 유튜브에서 나오는 영상이 하나 있어서 퇴사할 때 단톡방에 올리는 영상이라는 제목입니다. 한번 들어보시죠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. 여러분도 행복하세요. 자, 영상을 봤는데요. 어, 어려움, 속박 굴레를 벗어던지고 나가겠다. 한마디로 더 평화로운 삶으로 가겠다 얘기하는데 거짓말이죠. 네. 아마 미생을 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금 직장인 전쟁터라고 하면 밖은 지옥이죠, 지옥. 그래서 그렇게 퇴사가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. 그래서 그러면 왜 그런가 한번 좀 저랑 같이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퇴사하는 이유를 명확히 한다.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내가 왜 퇴사를 하는가? 우선은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럴 수 있겠죠. 혹은 직장 동료와의 관계, 혹은 직장 상사와의 관계,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할 수 있겠죠. 저 팀장, 저 과장, 저 부장, 저 관장,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떤 특정인은 아닌데 이 문화 자체가 자기를 굉장히 너무 힘들게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자기랑 너무 안 맞는 거죠. 예, 스타일도 안 맞고 이제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사항이 있습니다. 이제 이거는 저도 알 수 없는 상황들,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요. 가족에 어떤 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, 혹은 이사도 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유가 있는데, 자, 우선 첫 번째 업무 과다는, 그 다음에 그러니까 동료와의 관계, 조직 문화는, 이 세 가지는 제가 볼 때는 다 조정을 해야 되는 영역인 것 같고, 그 외에 나머지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고요. 큰 병이 걸렸는데 어쩌겠어요.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. 이사 멀리 가면 어쩔 수 없죠. 예. 가족이 어떤 큰 일이 당했어요. 그러면 가족이 먼저지 회사가 먼저일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은 충분히 다 이해가 되는데, 만약에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에 해당되는 상황이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.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여긴 그냥 전쟁터인 것 뿐인 거예요. 근데 밖에 나가면 지옥이기 때문인 거예요. 자, 예를 들어서 업무 과다가 있다 그러면, 업무가 너무 많으면 저 많아서 못하겠어요 라는 게 아니고, 그 업무에 대해서 자기가 논리적으로 내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게 일이 너무 많아서 업무 조정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, 남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사실 그게 이제 쉬운 건 아닌 건 저도 아는데, 그런 노력이라도 최대한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. 반대로 심지어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. 일을 만약에 이거 너무 힘든 일을 나한테 시켜? 그러면 더 하세요. 오히려 감당 못할 정도로. 한번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.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, 성장이라는 느낌에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. 동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. 결제만 받으면 너무 힘들어.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본인 스스로 분석해 보고, 그거를 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건지, 처세술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고 한번 좀 이렇게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할 수도 있고요. 조직 문화, 이건 참 쉬운 게 아닌데, 이러한 부분도 그러니까는 자기 영역에서 내가 어떠한 것들을 좀 바꿔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할
할 수 있는 부분을 그게 뭐 1개월에 나타나지 않아요.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혹은 1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. 업무 분장이 됐는데 어떻게 그 해년도에 바꾸려고 생각을 하시겠어요. 그러니까는 그거는 장기적으로 좀 보셔가지고 이 세 가지들은 내가 조금씩 한번 바꿔 나가겠다. 왜냐하면 처음에 내가 여기 왔었을 때 저기 뭐야 이런 어떤 큰 그림들을 그려가면서 왔던 거지 이런 그러니까는 이 당시에는 굉장히 큰 일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작은만 일로 만약 자기가 여기서 무너진다고 한다면 다른 데 가더라도 제가 볼 땐 다 대부분 50보 100보란 말이 있잖아요. 그럼 똑같은 고민을 또 한다는 거죠. 그래서 그 관점에서 제가 우선 한번 퇴사를 내가 왜 하는지 아마 다 알고 계시지만 그거를 좀 더 좀 분석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쫙 나열을 해보고 한번 정말 실천해 보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요.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퇴사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당연히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퇴사에 대한 이제 계획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나 쉬고 싶어 정말 번아웃 됐어 이제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쉬어도 됩니다. 예, 단 쉬는 것도 계획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. 그냥 사직서 내고 그냥 집에서 좀 푹 쉬었다가 뭐 좀 이렇게 해야지. 아니요, 그거는 쉼이 아닌 거예요. 제가 생각에는 그 쉼도 일정 부분은 계획을 다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. 뭐 해외여행도 갈더라도 어떤 계획을 갖잖아요. 그래서 쉼도 언제까지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내가 쉬겠다는 것도 반드시 계획을 해야 되고요. 그에 대한 수반되는 거는 버틸 수 있는 자금은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퇴직금을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조금씩 퇴직금 외에 자기가 예산 내 금액에서 이런 것들 내가 어떻게 쓰고 하는 것까지도 계획을 하게 되면 퇴사 날짜나 이런 거 정하는 것도 아마 좀 더 잘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. 이제 두 번째는 쉼이 아니고 이제 이직하는 경우가 있죠. 그래서 동종업계로 가는 경우가 있고 비동종업계, 그러니까 사회복지직이 아닌 쪽으로 이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다 마찬가지예요. 제 입장에서는 그냥 면접 보고 이력서 넣고 면접 보고 확정되면 이동하면 돼요. 단지 이제 동종업계를 제가 빨간 글씨 썼는데 이건 좀 약간 상황이 틀려요. 비동종은 어차피 이제 다시 얼굴 안 볼 거니까 나중에 좀 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장은 안 볼 거잖아요. 그러면 면접 보고 다음 주에 출근하면 돼요. 이제 그러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동종업계예요. 이제 저를 예를 들면 저도 한번 이력서 낸 적이 있었는데 연락이 왔어요. 예.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당한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. 그래서 동종업계를 가실 때는 굉장히 소문 없이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. 그래서 뭐 요즘에 그걸 또 뭐 다들 뭐 확인을 하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직이란 마음을 정해놨으면 너무 티는 내지 마시고 동종업계는 그냥 조용히 그래서 뭐 왜 퇴사하니 물어보면 그냥 몸이 안 좋아서요.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불편할 수이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지혜를 발휘하셔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아예 이제 창업, 비동종 업계인데 요거는 이제 회사 생활이 아니고 아예 이제 자기가 어떠한 것들을 이제 차려서 이제 나가는 거죠. 그래서 창업에도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.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장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 시대에서는 장사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떠한 일정한 건물을 두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뭐 물건을 판다든지 음식을 뭐 한다든지 이걸 저는 이제 장사라고 보는데 이거는 좀 지금 10개 만들면 거의 뭐 7개, 8개가 다 망한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좀 이거는 좀 약간 많은 준비를 하지 않으면 최소한 몇 년을 준비하지 않으셨으면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좀 보고요. 그게 아니고 이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건 뭐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일정한 어떤 장소가 있는 게 아니고 뭐 사무실 하나 있는데 어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꾸려 나가는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은 저는 뭐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 봅니다. 근데 이거는 둘 다 기본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
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떤 수입이 발생이 되고 그 수입이 실제적으로 자기가 받고 있는 월급에 유사하다.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 됐을 때 어느 정도 좀 약간 그래도 가망이 정말 있다. 이걸 봤었을 때 바로 이제 진행하셔도 된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참고 사항이 있습니다. 첫 번째, 신입 직원 1년에서 3년 미만이라고 이제 대부분 얘기하는데 이분들은 퇴사하셔도 돼요. 뭐 한두 번 정도는 경험상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장애인이나 뭐 노인이나 뭐 종합사회복지관 또 다른 데 경험하는 것도 전 괜찮다고 봐요. 한 군데만 너무 또 알아도 또 나중에 이제 큰 어떤 경험하는 게 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선임사회복지사 3년에서 7년 같은 경우에도 퇴사하셔도 돼요. 대부분 이제 이제 연차에 있는 분들은 이제 뭐 이게 좀 결재권, 뭐 팀장이나 이제 아니면 뭐 더 그러면 이제 과장으로 뭐 갈 수도 있는 대부분 이제 팀장 선에서 이제 가려고 할 텐데 저는 이제 가능하다.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옮기셔도 된다. 이제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중간관리자, 이제 7년 이상이죠. 이분들은,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맞다. 이제 그렇게 보고요.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사전에 합의가 돼서 이제 이동하는 경우나 이런 거는 전혀 당연히 상관이 없고, 그냥 저기 막 이력을 봐서 이제 한다. 이건 좀 많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것도 그래도 만약 이직을 하게 되면 준비를 이것도 어느 정도는 좀 하시고 그리고 왜냐하면 7년 이상 하신 분들은 다 가족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하지 마시라. 이제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변화시킬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더 많이 고민하는 게 맞다. 그게 안 되면 자신이 갖고 있는 종교를 붙드세요. 저는 사실 이제 그게 좀 맞다고 봅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이상, 이제 예를 들면 뭐 부장급 이상인 거죠. 그래서 뭐 관장님도 있을 수 있고, 우리 부장님도 있을 수 있는데,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되죠.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대부분 당연히 안 하시는데, 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이제 뭐 이직을 한다든지 퇴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, 그건 이제 그분들이 알아서 하셔야죠. 뭐. 그래서 뭐, 여기서 뭐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. 그래서 중요한 거는 또 연차별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이럴 수는 있어요. 그런 상관없이 뭐 3년, 뭐 7년, 뭐 5년 뭐 이런 주기가 있어요. 그래서 자금 이제 기존 업무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루즈해지고 이거 내가 이거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 예방하기 위해서는 멘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 그래서 자기 회사 내에 있으면 가장 좋고요. 만약에 자기 회사 내에 그게 없다고 하면 외부, 그래서 좀 유명 인사들이 좀 있잖아요. 사회복지계에.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, 또 그런 사람들은 또 이렇게 또 이미지가 좋으신 분들은 또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. 실제적으로. 그래서 자신 있게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하게 되면 그 선배님들도 나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. 본인한테 다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니까. 그래서 그런 멘토가 있게 되면 이직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고 실제적으로 그 사회복지를 유지하는데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나 어떤 원천력도 어떤 그런 에너지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꼭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들은 멘토가 최소한 한 명 이상은 있어야지 이 또 복지 어려운 길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도 많은 전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듭니다. 이렇게 해서 우선은 그 퇴사에 대한 연초부터 이 퇴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안 하는 게 가장 좋죠. 그리고 하지 않고 그 사회복지 자기가 왜 사회복지를 했는가에 대한 첫사랑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어려움들도 잘 극복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. 이제 그거는 이제 퇴사는 하나의 과정인 것 같아요. 뭐 퇴사해서 그렇게 또 새로운 길로 가면서 또 계속 그 꿈을 나갈 수 있는 거고 그 조직 내에서 계속 그 꿈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좋다 나쁘다가 나기보다는 본인의 선택인 거고 이제 그 선택이 이왕이면 계속 저는 가는 방향이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연초에 어떤 내용을 좀 공유할까 하다가
퇴사에 대한 부분으로 한번 공유하고자 합니다. 네, 그러면 또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. 또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